제53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53회인데요. 그 52회차 시험이 어려웠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상은 했어요. 53회가 조금 쉬울 것이다 라고 예상은 했어요. 만약에 어렵더라도 이 선보다 훨씬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약간 어렵거나 비슷하거나, 그러니까 비슷할 확률이 더 크고, 그리고 가장 큰 확률은 쉬울 것이다 그랬는데 역시나 쉬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3회도 많이 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53회 제가 풀어봤는데 점수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어려운 것도 풀어보고 쉬운 것도 풀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평균 내서 자기 점수가 얼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많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 쉬웠다라는 말씀 드리고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1번 문제는 역시나 유물 유적 문제죠.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라는 거죠. 사진부터 보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박물관에서 찌개, 찌르개, 뗀석기 나왔네요. 끝났죠? 떼어낸 석기, 구석기지요. 그래서 구석기는 찾았어요. 동아시아의 찌개 문화만 존귀했다라는 학설을 뒤집은 연천의 전곡리 유적에서 뭐가 발견됐습니까? 주먹도끼가 발견됐지요. 구석기 시대 찾는 겁니다. 1번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뼈바늘과 함께 원시적 수공업을 냈던 신석기죠. 두 번째 반달돌칼 청동기 벼농사의 시작이죠. 자, 세 번째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고인돌 청동기죠. 지배자의 무덤입니다. 자, 네 번째 거푸집을 이용해서 거푸집 하면 청동기일 수도 있고 철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영동검 나왔으니까 어딥니까? 철기 시대라고 봐야죠. 자, 다섯 번째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막 살았다? 구석기입니다. 5번이 정답이죠. 이런 거는 뭐 1번 문제는 언제나 거의 쉽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2번 문제. 밑줄 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나라를 찾는 거죠. 제사장인 천군, 신성지역, 소도 이렇게 재정 분리 사회가 있었던 어느 나라입니까? 사만이죠. 그래서 5월, 10월 두 차례 그 제천 행사를 했었죠. 계절제 사만입니다. 자, 1번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사만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2번 혼인풍속으로 서옥제는 고구려의 결혼 풍습이죠. 세 번째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렇게 이제 왕 부족이 지배했던 부여지요. 자, 네 번째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12배로 갚게 하였다라고 하면 우리가 부여 쪽으로 풀지만 고구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 나오면 부여 쪽에 가깝게 풀어라 라는 거죠. 자, 아무튼 정답과는 거리가 멀고 부족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라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족의 경계가 굉장히 엄격했다라는 동해입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옳은 것은 1번 사만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죠.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듯 하면서도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순서 맞추기예요. 자, 봅시다. 온달이 나왔어요. 온달. 자, 왕이 아래기를 온달이라고 하면 일단은 신라가 한강을 장악한 다음에 고구려 장수 온달이 제가 이 뺏겼던 영토를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신라를 공격을 했는데 신라와 맞서 싸우다가 전사하게 되는 고구려의 장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봤을 땐 6세기 이후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달이 왕에게 아뢰기를 신라가 한강 이북 땅을 빼앗아 군현으로 삼았습니다. 열받지요? 점점점. 저에게 군사를 주신다면 단번에 우리 땅을 찾아오겠습니다라고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영양왕에게 얘기했습니다. 고구려. 그리고 신라 진평왕에게 왕을 향해 공격을 했으나 전사당했다라는 거죠. 자, 10월에 백제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 왔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백제왕이 평양성이면 고구려잖아요.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왕이 군대를 막다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서 전사하였다라는 거죠. 여기에선 고구려 왕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초고왕과 고구려의 고국원왕의 전투니까 4세기 때지요. 자, 9월에 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략했대요. 요번에는 거꾸로 백제를 침략했습니다. 도읍 한성을
함락시켰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당시에 한성시대 마지막 왕이 누구야? 계로왕입니다. 그렇죠? 계로왕, 한성 함락, 어디? 고구려 장수왕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왔어요. 여기가 4세기, 5세기. 이건 모르겠죠. 그렇지만 6세기 이후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6세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나왔죠. 그래서 절대 어렵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요거 두 개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하나가 어려운데 라고 했지만 이렇게. 그런데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3점이니까 이 회차 53회차는 좀 쉬운 편이었다라는 말씀 드리지요.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 왕을 찾아야 돼요. 자, 백제 25대 왕이 누구일까라는 거죠. 누구의 무덤 발굴을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공주에서 열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공주에서 발견된 백제 왕의 무덤인가 보죠. 백가의 난을 편전하고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라는 거죠. 그의 무덤은 비장제와 축주 연대가 확인된 유일한 백제 왕릉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죠. 사실은 읽을 필요도 없죠. 이 사진 보면 답이 나오니까 누굽니까? 백제 무령왕이죠. 6세기 백제 무령왕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죠. 자, 1번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우리가 무왕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7세기 백제 무왕이고요. 두 번째 중국 남조의 양과 교류하였다. 이것이 정확하게 무령왕에 대한 설명이니까 2번이 정답이고요. 고흥에게 서기를 백제 역사서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으니 4세기 때 근초고왕 아니겠느냐. 그렇죠? 마라난타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했으니 백제 입장에서 불교 수용 침류왕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자, 사비로 천도하고 행정조직을 재정비하였다. 사비천도는 성왕이죠. 그 다음에 무령왕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죠. 5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나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 구분하고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찾아보자. 자, 가번 고구려 왕이 마묵현과 중령은 마묵형 모르겠는데 중력은 몇 번 들어봤어요. 그렇죠? 본래 우리나라 땅이었는데 만약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돌아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대요. 뭔 소리야? 고구려 왕이 지금 신라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김춘추 그러네요. 지금 요 정도 보면 느낌이 와야죠. 김춘추가 백제가 자꾸 공격하니까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고구려의 군사를 빌려주세요. 그래서 고구려 군사 빌려가지고 백제를 치려고 했었던 계획으로 고구려에 가서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이 고구려 왕은 보장왕일 것이고 보장왕 앞에 연개 소문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춘추가 이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니네가 우리 고구려 땅 가져간 거, 뺏어간 거 돌려준다면 생각해볼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춘추가 잘못 왔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국가의 영토는 신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신하 아니겠느냐. 그래서 왕이 결정을 할 일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 봐라 장난치나 김춘추 가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것이 이제 642년에 있었던 고구려 신라 원병 요청을 거절하면서 김춘추를 가두었던 이 시기입니다. 자, 나아번 관창이 관창은요? 신라 화랑 아닙니까? 아까 내가 적진에 들어가서 장수를 베고 깃발을 빼앗지 못한 것이 안쓰럽다. 다시 들어가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다시 돌진하죠. 관창은 적진에 돌입하여 백제 진에 돌입하는 거죠. 용감히 싸웠으나 계백이 그를 사로잡아서 머리를 베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신라 관창이 계속 오니까 사로잡아라. 그렇죠? 딱 잡고 났더니 어린애야. 너 왜 그랬어? 너 죽이러 왔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이걸 몇 번 하지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죽입니다. 자, 이러니 지금 그 전투 상황은 언제가 떠올라요? 황산벌 전투. 그렇죠? 그래서 660년 황산벌 전투입니다. 그래서 신라가 계속 백제를 공격했던 이 내용이에요. 아무튼 지금 보면 어디에 642년에서 660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이 정도 연도를 꼭 알아야 풀 수가 있다. 뭐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순서. 이렇게 이제 그 신라가 고구려를 갔어요. 고구려 갔는데 거절당해요.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신라 김춘추가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선택한 곳이 어디야?
당나라죠. 당나라와 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백제를 공격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지금 나왔으니까 이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은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정도 추측하고 넘어가야죠. 1번. 안승이 보덕국 왕으로 임명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안승 이렇게 나왔죠. 안승 나오면 일단 고구려 부흥운동이에요. 그럼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있었던 일이니까 훨씬 이후 상황이 되겠죠.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신라가 당과 군사동맹을 나당연합. 그렇죠? 이것이 정답 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연도 몰라도 우리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왕이 피살되었다. 요거는 관산성 전투라고 하면 그 성황 때지요. 그렇죠? 성황이 전사하는 그곳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그 이전 상황, 그렇죠? 이라고 봐야겠지요. 자, 네 번째, 흑치상지가 임존성에서 구근사 흑치상지 나오면 요거하고 비슷한 시기죠. 비슷한 시기, 그렇죠? 백제 부흥운동 시기입니다. 백제 멸망한 이후 시기니까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부여풍이 백강에서 왜군과 함께 역시 백강하면 백제 부흥운동. 그래서 외가 백제가 다시 부흥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도와줬던 마지막 백제 부흥운동의 마지막 전투잖아요. 그러니까 다 틀렸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2번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도 막 나오니까 어렵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딱 들여다 봤을 때는 굉장히 쉬웠던 문제예요. 자, 6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가상대화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찾는 겁니다. 며칠 전 붉은 바지를 입은 도적. 누구예요? 적고적이라고 하는 거죠. 나라의 서남쪽에서 봉기하였다고 하는데 진성여왕 때 적고적의 난입니다. 적고적 말이지 나왔네요. 7년 전에. 그러니까 적고적의 난 7년 전이면 889년인데 원종과 애노가 세금 도축 때문에 봉기했다. 몰라도 되겠다. 그냥 원종과 애노의 난이니까 진성여왕 때 원종과 애노의 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유라고 하니까 꼭 연도를 알아야 되느냐? 아니 그냥 느낌상 신라 말 같은데? 라고 하고 들어가도 괜찮아요. 자, 봅시다. 1번. 궁예가 국호를 태봉으로 궁예가 등장을 했어요. 궁예라고 하면 후 고구려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이후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이후 상황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답이 쉬운데? 그렇죠. 한번 들어가 봅시다. 두 번째, 독서삼품과라는 것은 8세기 원성왕이니까 훨씬 이전 상황이죠. 틀렸어요. 김음돌의 나는 7세기잖아. 자, 무열왕 직계자손이 왕위를 세습했다. 자, 무열왕의 직계자손이 왕위를 세습하였다. 세습하는 것을 만들었다가 아니고 세습하였다니까 무열왕의 아들 누구예요? 문무왕이죠. 그러니까 문무왕 즉위할 때니까 문무왕 때니까 훨씬 이전 상황. 이것도 답이 안 되는데 그의 아버지인데 당연히 답이 안 되죠. 해공왕이 귀족 세력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이때부터 신라의 왕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해공왕이 피살되고 선덕왕이 즉위하면서 8세기 때 이렇게 이제 신라 말로 이제 가기 시작한다지. 지금 상황은 어때요? 완전 신라 말에 이제 못 살겠다 그러면서 들고 일어나는 거니까 이 한참 이후 상황이 아닐까라고 추론은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1번이나 5번이 헷갈리는데 라고 해도 정답은 도출이 빡 되지요. 한 방에 팍 나오잖아요. 너무 차이가 심하게 출제가 됐으니까 답은 그대로 준 것이다 라는 거죠. 1번이 정답입니다. 연도 몰라도 돼요. 자, 7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인물이 활동한 시기 경제 모습입니다. 이곳은 새롭게 중건된 산둥반도래요. 중국 적산 법화원입니다 라는 거죠. 이 사찰 창건한 인물 누굽니까? 장보고잖아요. 자, 당나라에 건너가 군인으로 활약했습니다. 장보고는 원래 출신 성분이 그렇게 좋지가 출신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성분이 아니고 신분. 그렇죠? 출신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당나라에 건너가서 시험 봐서 무관에 합격하지요. 그리고 장수로 활약을 하다가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왕위 쟁탈전에 가담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라는 장보고의 난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렇죠? 결국에 이제 문성왕이 보낸 자객한테 살해당해서 끝이 나는데 아무튼 여기 보면 힌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 물어보는 건 장보고고 장보고는 언제입니까? 통일신라 때 활동했던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건 시기야. 그러니까 흥덕왕 때 9세기 통일신라 때 경제 모습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라는 거지. 1번 활구는 지금 무슨 활구야. 고려시대 때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탈락. 자, 두 번째 중국의 농서인 농상집요가 소개되었다라는 고려 말이에요. 너무 멀리 갔지. 세 번째 면화 고추 상품점. 야, 이건 더 갔네. 조선 후기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 청해진을. 야, 이건 그냥 좋네. 그렇죠? 문제 맞아라. 그리고 그냥 좋습니다.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이 전개되었던 장보고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기 위해서 경시서가 만들어진 것은 고려시대뿐만 아니고 조선시대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모른다고 해도 여기 장보고 하나 탁 나왔잖아요. 장보고에 대해서 그냥 줬으니까 역시 1점짜리다라는 거죠. 자, 8번 문제 들어갈게요.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봐라 라는 거죠. 한국사 온라인 강좌라고 되는데 우리 연구소에서는 가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서 국가잖아요. 어느 나라 온라인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보자.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 나타난 역사의식. 일본에 외교문서를 보냈던 국가구나. 그렇죠? 자, 두 번째 정혜공주. 에이, 끝났다. 정혜공주는 누구의 딸입니까? 문왕의 둘째 딸이에요. 정효공주는 넷째 딸인데 뭐 몇째 딸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딸이다? 문왕의 딸이다. 발해네? 그렇죠. 장문휴의 등주 장문휴의 산둥반도 공격 있죠. 요서 산둥 공격. 이거 언제예요? 무왕 때입니다. 그렇죠? 인한, 대흥, 연호를 사용했다? 언제예요? 인한, 대건, 천인, 대건이잖아. 그러니까 천인, 인한은 무왕 때, 대는 문왕 때. 그렇죠? 그리고 건흥은 선왕 때. 이렇게 봐야죠. 뭐 설명이 더 필요 없다라는 거죠. 발해에 대한 문제입니다.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자, 철전인 건원중보는 고려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탈락. 두 번째,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거래됐던 발해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지방관을 감찰하고자 외사적은 통일신라잖아요. 틀렸고 거란도, 영주도, 신라도, 뭐 중국도, 일본도 여러 가지 길이 있었다라는 거죠. 발해입니다. 그렇죠? 발해. 그래서 니은, 리을번 정답은 4번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편법 하나. 모른다라고 하면 선택지를 봐.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옳은 것 아니면 틀린 것 이렇게 찾아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몇 개야? 2개잖아요. 그럼 2개는 같은 거란 말이지. 보다 보면 2개는 같네. 이건 틀리네. 에이, 그럼 이게 맞겠지. 편법. 자, 정답 4번이고요. 넘어갑시다. 9번 문제입니다. 자,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국보로 지정된 이 마애불은 부처님인데요. 부처님, 불상. 둥근 얼굴 윤곽에 자비로운 인상을 지녀서 백제 미소, 백제 불상을 찾아라라는 거네요.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중국을 오가던 사람들이 안녕을 기원하고자 교통로에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백제 온화한 미소를 가진 백제 미소를 가진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걸? 서산마의 삼존불입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1번 이제 고려시대의 불상이죠. 그래서 안동 이천동 석불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처음 나온 사진입니다. 53회차까지 올 때 한 번 등장하지 않았던 사진.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경주 남산의 칠부람 마의 불상군인데 통일신라 때고 이 세 번째는 그 산 엄청나게 큰 거. 사람이 한 요만큼밖에 안 되고 그 높은 산에 이제 좀 깎여서 거기에다가 이제 새겨놓은 절벽 같은데 비슷한 데 새겨놓은 거예요. 멀리서도 이 불상이 보일 정도로. 그렇죠? 통일신라 불상인데 영암 월출산 마해열의 좌상입니다. 그래서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나올 만한데 나왔으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이 불상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앞으로. 근데 자주는 안 나올 거예요. 자, 네 번째 정답이죠. 뭡니까? 서산마의 삼존불상이죠. 백제 오남 미소가 그려져 있는 불상이고.
자, 다섯 번째가 이제 고려시대죠. 파주 6mm 마이블 입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우리 공부 이 정도만 했잖아요. 여기까지 했어요? 와, 그러면 그냥 뭐 엄청 하신 거고 거의 뭐 여기는 잘 모를 겁니다. 몰라도 풀 수가 있는 시험이 우리 시험이니까 정답은 4번이고 넘어갑시다. 자,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연호를 광덕으로 했대요. 느낌이 광덕, 준풍, 광종일 것 같은데. 자, 후주의 토산물을 보내다. 후주의 토산물. 근데 후주 누구? 광종 때 후주에서 넘어온 쌍기? 자, 백관의 공복을 와, 해고와 탐문을 국사원. 맞네. 고려 광종 시대네요. 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 광종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했던 고려 성종 때고. 자, 두 번째.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해동 통보를 발행했으니까 숙종 때고. 세 번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비안검법 정확하게 광종 때지요. 그래서 3번이 맞고요. 네 번째. 거란 침입에 대비해서 개경에 나성을 축조하였다라는 거. 거란 3차 침입 이후에 강감찬이 이제 건의를 해가지고 나성 축조하고요. 그리고 또 그 압록강에서 뭡니까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을 쌓자라는 거 현종 때 됐습니다. 자, 다섯 번째 국자감에서 서적포를 두어 출판을 담당. 서적포 언제입니까? 숙종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자, 11번입니다.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시정을 논박하고 풍속을 교정하고 규찰과 탄핵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국초에는 사헌대라고 불렀습니다. 성종 때 무엇으로 고쳤고 관원으로부터 대부 중승 시여사 진중 감찰어사. 자, 지금 보면 감찰이고 사헌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규찰탄이 고려시대예요. 그럼 지금 고려시대에 관리를 규찰하고 탄핵하고 이렇게 했던 관리의 비리 감찰 어디입니까? 어사대지요. 그러니까 좀 어렵게 나왔지만 따져보고 느낌상 지금 성종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고려시대니까 고려시대 때 감찰기구 어사대구나.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1번 국정을 총괄하는 중앙관서였다라고 돼 있는데 국정총괄기구는 중서문화성이잖아요. 자, 두 번째 무신직국기 최고 권력기구 어디예요? 중방 있죠. 그래서 정중부가 정변을 일으키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신 집에 중방을 설치합니다. 세 번째, 사관원 홍문관과 함께 삼사라고 불렸다. 이것은 사헌부죠. 조선시대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고려시대잖아. 자, 네 번째, 원간섭기에 도평의사사로 명칭이 바뀌었던 도평의사사로 명칭이 바뀌었던 도병마사죠. 그렇죠? 그래서 도당이라고도 불렀었는데 아무튼 도병마사와 원간섭기 가면서 임시기구였던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바뀌게 되고 최고 권력기구로 가게 되죠. 그리고 상설기구화 됩니다. 그렇죠? 원간섭기 이후에. 자, 다섯 번째, 소속관원이 낭사와 함께 서경권을 행사했다. 다섯 번째가 정답이죠. 어사대 관원과 중서문화성의 낭사가 가지고 있었던 대감권을 얘기하는 거니까 5번이 정확하게 정답. 자, 우리가 12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밑줄근 이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 왕을 찾아야죠. 이곳에서는 이 왕과 그의 왕비인 노국대장공주 너무 유명하잖아. 그럼 이 정도는 끝나야죠. 그렇죠? 영정이 봉헌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종묘에 고려 왕의 신당이 조성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라는 거죠. 이 왕은 그러니까 이제 고려 왕인데 기철 친원 세력을 숙청하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다. 이렇게 반원 정책을 추진했던 고려 왕이 누굽니까? 국민왕이죠. 1번 망관당을 두고 원의 학자들과 교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충수광 때 충선왕이 영경에다가 설치한 일종의 학교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신돈을 등용해서 전민변정도감을 운영했던 공민왕에 대한 설명이니까 2번이 정답이고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실시했는데 문과만 시행했던 고려 초의 광종이지요. 경계와 계백묘서 계자 동그라미 치면 유리잖아요. 그렇죠? 관리 지침서를 이렇게 제시했던
고려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렸고. 자, 최승로의 심의 28조를 받아들여서 통치체제를 정비했던 성종 때지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국민왕은 2번이 정답이다. 13번 문제입니다. 각 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 아하, 지금 고려가 주체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국가가 어떤 행동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고려가 어떤 대응을 했겠죠. 일단 우리나라는 아닌가 보다. 자, 가 임금이 강조를 토벌한다. 강조를 토벌한다는 구실로? 강조가 뭐 정변을 일으켰나? 그렇죠. 고려시대 고려의 강조의 정변이에요. 친위 군사를 거느리고 흥화진을 포위했다라고 돼 있죠.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니까 어디? 거란에 왕이 직접 저 고려가 지금 문제가 있다. 어떻게 신하가 왕을 바꾸려고 하지? 이 정상화 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군사를 끌고 내려오게 되는 거란의 2차 침입이죠. 그래서 거란의 성종을 얘기하고 있다. 거란, 그럼 국감으로 왔으니까 거란이지요. 흥화진을 보유했다. 양규는 도순검사가 되어서 성문 굳게 닫고 점점점. 강조의 편지를 위조해 흥화진에 보내서 항복하라고 설득하고 양규가 말하기를 강조의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항복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양규의 흥화진 전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찌됐건 지금 이 전투가 무엇이냐, 누구가 이렇게 일어났느냐가 아니지요. 어디요? 각 국가 거란에 대한 그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뭐 이런 얘기예요. 자, 1번. 관군을 조직해서 침입에 대비하였다라고. 이것은 고려 전기에 정종 때, 그렇죠? 거란 대비하기 위해서 관군을 조직하게 됐죠. 그래서 거란을 대비하기 위해 고려의 군대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관군이다. 그러니까 1번이 옳은 설명이죠. 두 번째, 윤관을 보내서 동북구성을 개척하였다라고 되는데 이것은 여진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종 때 윤관이 가서 여진을 정벌했다라는 거죠. 자,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화포를 제작했는데 이것은 어디? 왜구, 그렇죠? 왜구 도발하기 위한 그 우리의 무기 정비였다. 자, 네 번째, 강화도로 도를 옮겨서 장기항정을 준비했는데 누구예요? 최후죠. 최후가 몽골의 2차 침입 쳐들어올 때 우리가 이제 일단 피난 가자 그러면서 천도를 하게 되잖아요. 고종 때 최후입니다. 그래서 어디? 몽골입니다. 몽골. 자,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천령 이북을 수복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민왕 때 영토 수복인데 이때 당시에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다. 반원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나라 반대한다. 원나라, 몽골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지금 거란 찾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경제 모습을 찾아라 라는 거죠. 11월에 팔관회가 열렸다. 팔관회 불교행사죠. 국가 차원에서 불교행사입니다. 며칠 동안 열렸죠. 왕이 신봉루에 들러서 모든 관료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고 송나라의 상인과 탐라국도 특산품을 바쳤고 자리를 내주고 여러 음악을 감나게 해였고 이후 상례가 되었다. 관례가 되었다. 대식국의 객상 본합 등이 와가지고 물품을 바쳤다. 이 여러 나라들이 고려의 팔관회가 열릴 때 국가 행사죠. 그러니까 막 사신들이 그 물건, 보물들 갖고 와가지고 특산물들 갖고 오고 이렇게 이제 축하합니다 막 하면서 행사를 진행을 했던 거죠. 이것이 팔관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 시대죠. 조선 시대는 할 수가 없어. 왜냐? 유교 국가잖아요. 그렇죠? 고려는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했죠. 그래서 고려 불교 행사 팔관회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시기를 물어봤으니까 고려 시대의 경제 모습으로 옳은 걸 찾아라라는 거죠. 1번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되었다. 병란도는 고려의 국제무역항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죠. 두 번째, 송상이 전국 각지에 송방을 설치했다. 송방, 전국 대리점이잖아요. 그렇죠? 조선 후기의 사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성상인. 자, 세 번째,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선이 있었는데 이것은 동시전이잖아요. 그래서 6세기 신라 지증왕 때입니다. 네 번째, 신라방 형성해서 중국과 활발히 교역한 것도 이것도 신라 때죠. 자, 다섯 번째,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을 폐지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조선 후기. 자, 지금 시전상인에 대한 얘기는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을 폐지하였다. 신해통공 얘기잖아요. 그렇죠? 조선 후기의 신해통공. 그래서 시전상인들이 뭘 갖고 있었죠?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하고 다만 유기전 독점 판매권은 인정을 해줬다. 아무튼 조선 후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15번 문제예요.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찾아라 라는 건데 봅시다. 지금 보니까 이제 대충 보면 언제야? 고려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있었던 뭔가가 사건이지요. 명학소 끝 나야죠. 공주 명학소잖아요. 자, 백성 망이 망소의 소. 그렇죠? 등이 무리를 모아서 산행 병마사라고 자칭하고 공주를 공격해서 공주 명학소의 난 망이 망소의 날입니다. 자, 망이의 고향인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시키고 양스탈 현역으로 김윤실을 현의로 임명해서 그들을 달랬지만 조금 있다 또 바꾸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아니지 짜증이 나는 거죠. 아무튼 망이 망소이가 난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자, 공주 명학소의 난인데요. 우리가 공부할 때 연도 외우세요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무신정권기에 일어난 하층민의 봉기입니다 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무신정권기에 일어났다는 건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무신정권기에 일어났다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 라번이 정확하게 정답이죠. 이건 뭐 따질 것도 없어요. 너무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16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이것은 개경 흥왕사에서 출토된 대각국사 묘지명 탑본입니다. 여기는 문종의 넷째 아들 왕자네요. 그렇죠? 그가 송에 유학하고 돌아온 후 국청사를 중심으로 천태종을 개창 그냥 힌트가 무지막지하게 들어갔네요. 그렇죠? 누굽니까? 의천이죠. 모르면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이 정도까지 힌트가 주어졌는데 모른다? 공부를 안 하신 거죠.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의천. 자, 1번. 정예쌍수와 도노점수를 주장하였다. 진울에 대한 설명이죠. 자, 두 번째.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 대중화에 힘썼다. 신라. 원효를 얘기하는 것이죠. 불교의 대중화. 일심사상. 황룡사 구축목탑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신라 자장이 그렇죠. 선덕여왕에게 건의했으니까 탈락. 백령사 결사를 통해서 불교 정화운동을 전개했다. 고려 후기에 그 불교 통합운동이죠. 그렇죠? 요새 자 교장도감을 설치해서 불교 경전의 주석서를 편찬했으니 그것이 저기 밑줄 친 교장에 대한 설명이죠. 교장은 의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의천이 흥왕사의 주지로 있으면서 그렇죠? 그때 이제 불교 경전의 주석서를 모아서 교장도감에서 편찬하게 되지요. 5번이 정답. 자, 다음 문제입니다. 17번 문제인데요.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 우리나라 불교 문화유산인데 탑에 대한 설명인가 봐요. 이 탑은 개성이 있었대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대요. 엄청나게 큰 탑인데. 자, 원의 영향을 받았. 이거 왜 이렇게 쉬워? 그렇죠? 2점짜리인데 너무 쉽네. 이 정도면 답이 탁 나오잖아요. 대리석 탑이고 다 갖다 춤입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조선시대 세조가 어떤 거를 본떠서 만든 거예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죠. 이건 답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찾아라라는 거죠. 자, 1번 뭡니까? 1번은 안동의 법흥사지 7층 전탑이에요. 전탑. 전탑은 이제 그 벽돌 모양처럼 조금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툭툭툭 올린 탑이 있죠. 통일신라 탑이고요. 다보탑이잖아요. 2번은 그렇죠. 통일신라. 3번이 정확하게 정답이 나와 있네요. 경천사의 10층 석탑이 이렇게 생겼고요. 자, 네 번째는 어디입니까? 익산이죠. 백제탑이죠. 익산의 미륵사의 석탑이고 다섯 번째는 시대는 거의 비슷하죠. 고려시대인데 평창에 있죠. 월정사 팔각구층탑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다 보는데 1번이 조금 생소한데 라고 하지만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가끔 출제가 됐던 탑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놓는 편이 좋겠죠. 3번이 정답. 18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봅시다. 15세기예요. 조선입니다. 과학의 꽃을 피우다.
조선 전기. 조선 초 부국강병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노력한 모습을 살펴본다라고 돼 있는데 15세기는 훈구파가 집권을 했잖아요. 그래서 부국강병 그러다 보니까 기술 이것도 등한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쪽에 가깝죠. 일부 태양의 그림자로 시간을 보는 앙불고 세종대왕 때잖아요. 그렇죠. 자,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신무기 신기전과 화찬대. 신기전은 세종대왕 때고 화찬은 문종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세종이냐 문종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가에 들어갈 것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조선 전기에 있었던 과학기술을 물어보는 거구나. 간단하네. 그렇죠?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기기도서. 이게 나오면 어떡해. 거중기 이거 조선 후기잖아요. 정주호 때 정약용. 그렇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이 틀렸네요. 1번 정답. 2번 국산 약재와 치료법을 소개한 향약 집선방. 그래서 약학 백과사전은 세종 때잖아요.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 4편. 당연히 세종 때 달력이잖아요. 그렇죠? 이순지. 자, 활판 인쇄술의 발달을 가져온 개미자와 갑인자. 이거 참 힘든데 아무튼 개미자 갑인자는 태종, 세종 때 그러니까 조선 전기 요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태종 때 개미자, 세종 때 갑인자. 자, 5번째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 모르시는 분 없다. 세종대왕 때죠. 그래서 정초에 의해서 정초한지에 도우면서 이렇게 편찬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이 조선 후기 1번이다라는 거죠. 자,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19번. 밑줄 그은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궁궐 안에서 시나리오네요. 성종이 경연이라는 것은 왕과 신하의 정책적 토론의 장이지요. 신하들과 토지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종 때예요. 그대들의 의견을 말해 보도록 해라라는 거죠. 우리나라 수신전, 휴량전 이런 것들이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지만 오히려 일이 없는 자가 앉아서 그 이익을 누린다고 해요. 세조께서 와하 과전을 없애시고 이 제도를 만들으셨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요 상태에서는 지금 뭡니까? 세조가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없앴다. 그러니까 이게 성종이 중심이지만 세조 때 있었던 토지 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직전법입니다. 그렇죠? 현직 관리에게만 이렇게 땅을 토지를 내렸던 제도죠. 세조 때 직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1번 전지와 시지를 전식관해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 경종 때. 자, 2번째 풍요에 관계없이 전세 부담액을 고정. 전세, 땅에 대한 세금인데 풍요 기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 후기 인조 때 영정법을 얘기하는 거죠. 4에서 6도 고정시켰다. 자,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한 세조 때 직전법이니까 3번이 정답이고 4번째 관리에게 녹봉을 지급하고 수조권을 폐지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명종 때 명종 때 직전법 남아있었던 게 있더라라는 요거 없애라라는 거죠. 요것이 이제 4번 틀린 거. 자, 5번째 개국공신에게 인성, 공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요것은 고려 태조 왕건이 시행했던 역분전입니다. 그렇죠? 고려 태조 왕건의 역분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정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가상 대화의 배경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배경이에요, 배경. 배경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얼마 전 노산군이 이곳 영월에 유배를 왔다라고. 여러분, 노산군은 왕이었는데 강등됐던 왕입니다. 누굽니까? 단종이죠, 단종. 어린 임금 단종. 이 세조에게 왕이 주고 그다음에 그 단종 복위 운동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단종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유배 보내게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성상문 등이 주도한 복위 운동에 연루돼서 이곳으로 보내졌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세조 때 단종에 대한 복위 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세조 때 단종 복위 운동이 진행이 됐지만 결국에 실패하게 되죠. 그러면서 세조를 옆에 이제 신하들이
건들게 되는 거죠. 단종 살려두면 안 됩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조카를 어떻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군. 유배 보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배경을 물어봤으니까 왜 유배를 당했느냐? 정답은 이거죠. 단종 복위 운동이 세조 때 있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1번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을 정리한다. 요것을 정리를 해야죠.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과정. 그리고 왕이 돼서 그 다음에 있었던 과정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배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계유정난에 대한 설명 1번이 맞습니다. 2번 자위 대비 복상 문제로 현종 때 예속 논쟁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종이니까 조선 후기니까 애초에 이제 너무 머니까 답이 될 수 없고 3번 더 답이 될 수 없죠. 인물선 동론, 이론을 두고 전개된 호랑 논쟁, 조선 후기 상황이죠. 그래서 노론에서 호론과 낙론으로 이제 갈리게 되지요. 자, 그 정열입 모반 사건을 계기로 동인이 피해 입은 이건 선조 때잖아요. 그렇죠? 틀렸고. 자, 5번째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이건 뭐야? 지금 또 조선 후기 숙종 때 있었던 기사 환국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딱 봐도 조선 전기 상황 하나밖에 없네. 그렇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가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을 찾아보자. 가해에 대해서 알려줄래? 조선 전기에 많이 제작된 도자기야. 도자기. 조선 전기 때 도자기. 회색의 태도 위에 맑게 걸은 백도로 표면을 분장하고 유약을 씌워서 구웠다. 백자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덜 만들. 그렇다면 지금 백자가 여러분 유행된 게 언제입니까? 16세기 살인들이 집권하면서 유행됐다면. 그러니까 백자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유행되기 바로 직전. 에 있었던 조선 전기의 도자기 16세기 백자 유행 이전에 조선 초에 도자기 뭐 있었어요? 15세기 때 분청사기가 있었습니다. 분청사기에 대한 문제죠. 풀어봅시다. 1번 이건 고려시대 상감청자잖아요. 그렇죠? 고려 청자 청자상감 운항문이 매병이고요. 너무 유명한 거고 2번이 뭡니까? 이것이 청화백자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화 청화 매중문 항아리 조선 전기. 원래 청화백자는 조선 후기에 유행합니다. 유행은 하는데 이것은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시지 말고 만약에 그 백자의 도자기의 종류를 물어본다고 하면 유행 언제 유행했냐 그러면 2번은 조선 후기 쪽으로 푸시는 게 좋지만 조선 전기에 만들어집니다. 그거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3번째 고려 참외 모양이죠. 그래서 청자 참외 모양 병이고요. 5번째가 뭡니까? 이것이 이제 분청사기입니다. 그래서 분청사기 음각 어문 전병 예전에 조화 어문 편병 뭐 이렇게도 불렀어요. 아무튼 4번이 정답이고 5번은 처음 등장했습니다. 발해 거예요. 발해 향로인데 삼체 향로입니다. 발해. 야, 이런 게 등장을 했었어요. 아무튼 지금 도자기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정답은 2번이냐 4번이냐 중에서 찍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2번 하나 정도 4번 2번과 4번은요. 시험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이 시기니까 앞뒤를 찾아봐야죠. 지난달 후금에 투항한 강홍립이 잘못했다. 혼내야 된다. 라고 되니까 왕이 진정해.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얘기하고 있죠. 자, 지금 보니까 오랑캐 복장을 하고 모양새인데 훈계 쪽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항복을 받기 위한 단을 삼전도에 미리 쌓았으니까 내일 황제폐하 앞에서 항복 의식을 거행해라. 라고 돼 있는 거죠. 지금 어디가 나와? 삼전도. 삼전도의 굴욕을 얘기합니다. 병자호란 때잖아요. 인조 때. 그럼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 나선정벌의 조총부대가 동원되었다. 2차례 보냈죠. 언제입니까? 우리가 효종 때. 그러니까 이제 이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권율이 행주상선에서 적군을 격퇴하였다. 권율의 행주산성. 언제입니까? 이것은 임진왜란 때니까 이전 상황이죠. 틀렸고.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상성에서 항쟁하였다라고 돼 있는 인조 때
병자호란이고 정묘호란이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3번은 정답. 4번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등이 청의 인질로 끌려간 것은 이 이후에요. 항복했는데 이후에 니네 왕자들 데리고 갈게 라는 거죠. 그러니까 탈락. 자, 5번째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비변사가 처음 설치되었다. 이것은 훨씬 이전 상황이죠. 중종 때 삼포해란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23번 문제로 갑니다. 자, 궁궐에 대한 설명인데요. 조선의 역대 왕들이 가장 많이 머문 궁궐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뭐 후원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는 거 나왔다. 인정전 나왔다라는 거죠. 인정전, 정전. 이게 그 언제입니까? 원래 경복궁이 조선의 본궁이었는데 임진왜란 때 불탄 이후에 본궁 역할을 했던 창덕궁이죠. 그래서 임란 이후에 조선의 본궁 역할을 했던 창덕궁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도성 내 서쪽이 있어서 서궐로 불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경희군 얘기고요. 자,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덕수궁 안에 있었던 석조전에서 열립니다. 자,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이 설치되었다. 정조가 설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창덕궁 주암루 저쪽에 있었던 곳에서 1, 2층 다 씁니다. 그것이 이제 3번이 창덕궁에 대한 설명이니까 정답. 네 번째, 조선물산 공진회를 일본 놈들이 일제강점기에 경복궁에다가 이렇게 해버립니다. 시끄러워라라는 의미죠. 임목대비가 광해군에 의해 유폐된 장소, 이것이 어딥니까? 덕수궁 서거당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덕궁에 대한 설명은 3번밖에 없죠. 3번이 정답. 자, 24번. 우리가 23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풀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 24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시기를 찾아야죠. 가만히 살펴보니 최근 여자들이 서로 다투어 즐겨하는 것이 오직 패설. 음담 패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민간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주제로 한 소설입니다. 소설. 여성들이 소설을 막 읽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패설은 날로 증가해서 그 종류가 이미 소설이 엄청 유행하나 봐요. 새 책가에서는 패설 깨끗이 필사에 빌려보는 자가 있으면 그 값을 받아서 이익으로 삼고요. 부녀들은 여성들은 패설 서로 다투어 빌려 온종일 이렇게 하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조선 후기에 소설이 유행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봐라 라는 얘기죠. 1번 담배를 밭에 심고 있는 농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담배, 조선 후기의 상품작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옳은 설명. 두 번째, 연포의 외관에서 교역하는 상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포, 연포, 부산포 이렇게 열었던 것은 조선 전기 때죠. 세종 때 계약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번은 조선 전기 상황. 자, 세 번째, 장시에서 탈춤 조선 후기. 자, 시사를 조직했다. 중인들이 보통 많이 했던 시동호회죠. 조선 후기. 자, 물주의 자금으로 광산을 경영해야 했다. 덕대 CEO가 출연을 했어요. 광산이 그만큼 번성했다는 거죠. 조선 후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가 아닌 것은 2번에 있습니다. 자, 25번 문제죠. 밑줄근 이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해사록은 김세렴이 이 사절단의 부사로 일본에 다녀온 다음에 작성한 거래요. 자, 여기에는 스시마, 교토를 넣고 에도까지 에도, 여정, 당시 일본의 지형과 풍속, 쇼군을 만난 내용, 에도. 자, 지금 보면요. 일본에 사절단이 가는데 대접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에도 막부잖아요. 에도 막부는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들어선 일본의 정권입니다. 일본의 정권 에도 막부에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상국에 인정받고 싶어서 그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 그 조선에서는 얘들 바뀌었대 인정해주고 와라는 거죠.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는 통신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선 통신사. 에도 막부가 힌트예요.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통신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암행어사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된 것은 근대사 들어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시 찰단이 비밀리에 이렇게 이제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일로 이렇게 이제 보내게 되고 2번 해국도지 영환 지략을 국내에 소개하였다. 이것도 이제 근대사 들어와서 개항 직전에 개화파 세력들 그렇죠. 청나라에 가가지고 이렇게 했다. 자,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등으로 구분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조선에서 삼국 명나라의 그 사절단으로 파견이 되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 막부의 요청으로 파견돼서 물문을 전하였다. 우리의 문화를 선진 문화를 일본에 이렇게 전파하는 배경이 되었던 것도 통신사입니다. 그렇죠? 4번이 정답.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왔다. 이건 청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선사가 청나라에 가서 돌아온 다음에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청나라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5번까지 풀어봤고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26번부터 들어갈게요. 쉬었다 갑시다.